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유럽풍 스타일의 전원주택입니다.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면 넓은 마당은 물론이고 별도의 텃밭 공간까지 넉넉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요즘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바로 나만의 공간인데, 이 집은 단층 단독주택으로서 그 로망을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사실 이 집은 지어진 지 이제 10년이 조금 넘은 주택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시면 정말 10년 된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주인분이 애정을 가지고 돌보신 덕분에 외관상으로는 딱히 손볼 곳이 전혀 없어 보일 만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전원주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집을 보러 갈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바로 도로입니다. 이 집으로 오는 길은 아주 쾌적합니다. 시원하게 뚫린 왕복 2차선 국도를 따라오다 보면 마을 안쪽으로 진입합니다. 마을 길이라고 해서 좁고 험한 비포장도로를 상상하셨다면 걱정 놓으셔도 됩니다. 마을 전체가 깔끔하게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어서 승용차는 물론이고 조금 큰 차량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집은 도로와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대문 앞까지 차를 타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 집은 화려하고 답답한 대문을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탁 트인 오픈형 구조이며 덕분에 집이 훨씬 넓어 보이고 마을 풍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느낌을 줍니다. 주차의 경우에도 전용 주차 박스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 입구 쪽에 넉넉한 빈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편하게 주차하시면 되기 때문에 주차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픈된 공간이라 큰 차를 주차하기에도 훨씬 수월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집의 생김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14년 6월 16일로 올해로 딱 11년이 된 듬직한 건물입니다. 집을 보시면 주변 지대보다 약간 높은 곳에 터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집 앞쪽을 보시면 자연석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석축이 보이실 텐데요. 아주 단단하게 마감되어 있어 보기에도 튼튼하고 집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또한 집 자체가 땅 지면보다 높게 지어져 있어서 습기 걱정도 덜고 집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조망권도 훨씬 좋습니다. 건물 구조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지붕 역시 철근 콘크리트 경사 슬래브 위에 예쁜 기와를 올린 단층 건물로 박공지붕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니쉬 스타일의 붉은 기와와 밝은 브라운 톤의 벽돌 외벽이 조화를 이루어 멀리서 봐도 참 예쁜 집이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외벽은 관리가 쉬운 적벽돌 붙임 마감으로 되어 있고 창호는 단열의 효과적인 화이트 이중 하이샤시로 마감되어 있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현관은 집 정면이 아닌 측면에 위치해 있는데 나무 계단을 통해 올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당은 거실 앞쪽으로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된 잔디 마당이 깔려 있고 곳곳에 멋스러운 수목들이 심어져 있어 사계절 내내 정원을 가꾸는 즐거움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집에는 주택 본체 외에도 생활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제시외 건물들이 여러 개 존재합니다. 다행히 이 모든 건물은 이번 매각 대상에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 후 추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철거를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마당 한쪽에는 제시외 건물 기역에 해당하는 관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원 생활에서 꼭 필요한 지하수 시설이 이미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제시외 건물 니은인 태양광 설비가 주택 측면, 즉 도로와 맞닿은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처럼 전기료가 부담되는 시기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매달 고정 지출을 줄여주는 아주 기특한 효자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광 패널 아래쪽 공간을 아주 알뜰하게 활용한 제시외 건물 디귿 창고가 있습니다. 이 창고는 철파이프 구조의 렉산 지붕을 얹어 만들었는데 특이하게도 태양광 패널보다 길게 설치되어 있어 비가림막 역할까지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18제곱미터로 평수로 환산하면 5.445평 정도인데 웬만한 농기구나 계절용품, 잡동사니들을 넉넉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실용적인 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실 앞쪽으로 시원하게 뻗어있는 제시외 건물 리을인 나무 데크가 있습니다. 거실 창에서 바로 연결되는 이 데크는 니은자 모양으로 꺾여 넓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19제곱미터로 약 5.748평이나 됩니다. 워낙 공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이곳에 예쁜 야외 테이블과 의자를 가져다 놓으면 가족들과 차 한잔 마시며 마당을 감상하거나 지인들을 초대해 바베큐 파티를 즐기기에 좋은 휴식 공간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제시외 건물들까지 모두 포함된 구성이라 입주 후에 별도로 창고를 짓거나 데크를 깔아야 하는 수고와 비용을 크게 아끼실 수 있습니다. 도로 쪽이 아닌 논을 바라보는 측면으로 내려가면 주택보다 조금 낮은 지대에 별도의 땅이 있습니다. 계단을 통해 내려가면 되는데요. 카카오나 네이버 항공뷰를 확인해봐도 이 집의 부지로 명확히 포함된 땅입니다. 과거에는 이곳을 아주 알찬 텃밭으로 사용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잡초가 자라있긴 하지만 조금만 정리하면 마당과는 완전히 분리된 전용 텃밭으로 활용하기 딱 좋습니다. 보통 전원주택은 마당 한가운데에 텃밭을 일구느라 정원이 지저분해지거나 공간이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집은 정원은 정원답게, 텃밭은 텃밭답게 각각의 공간을 넓고 깔끔하게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또한 주택 측면에 있는 방화문이 있으며 이곳이 주방과 연결된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로 추정됩니다. 이곳을 통해 텃밭에서 딴 채소를 바로 주방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동선이라 매우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집이 딛고 서 있는 땅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적도를 함께 살펴보며 토지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매각에 포함된 본건 토지는 총 4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적도상 기호 1번, 2번, 4번, 5번이 바로 본건 땅입니다. 가장 먼저 기호 1번 땅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의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으며 현재 주거용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지적도상 모양을 보면 기호 2번 땅을 옆에서 포근하게 감싸 안으면서 마치 니은자 모양으로 길게 빠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면적은 607제곱미터로 평수로 계산하면 약 183.618평에 달하는 아주 넉넉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땅을 보시겠습니다. 이 땅 역시 지목은 대지이며 1번 땅과 마찬가지로 현재 주거용 건부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땅의 모양은 앞서 말씀드린 기호 1번 땅이 감싸고 남은 안쪽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깔끔하고 반듯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빠져 있습니다. 면적은 215제곱미터로 약 65.037평 정도입니다. 기호 1번과 2번을 합치면 집이 앉은 대지만 해도 약 248평이 넘기 때문에 마당을 아주 여유롭게 쓰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어서 기호 4번 땅의 지목은 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본건 주택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즉 지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입니다. 지적도상 모양을 보면 알파벳 U자 형태로 길의 흐름을 따라 길게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전체 면적 920제곱미터 중에서 지분 7.38제곱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전체 약 278.3평 중에서 약 2.232평의 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타인의 땅을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가 있는 내 땅을 밟고 집으로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골 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도로 점유 문제나 이웃 간의 통행권 분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5번 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땅의 지목은 앞선 땅들과 달리 전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건물이 없는 주거용 나지 상태입니다. 지적도상으로는 삼각형 형태로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 36제곱미터 중에서 절반인 18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평수로 따지면 전체 약 10.89평 중 5.445평의 지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입찰 전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의 농지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방금 살펴본 4필지의 면적을 모두 합쳐보면 전체 256.332평이라는 아주 당당한 규모가 나옵니다. 전원주택 부지로는 너무 좁지도 그렇다고 관리하기 벅찰 정도로 너무 넓지도 않은 딱 적당하면서도 여유로운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네 필지 모두 남측 방향으로 폭 2m 내외의 포장도로와 잘 접해 있어 차량 진입에 문제가 없으며 용도 지역 또한 네 필지 전부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건물 평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상세한 내부 사진이 모두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건물 평면도와 면적을 바탕으로 구조를 추정해 볼 순 있습니다. 우선 이 집의 전체 면적은 142.85제곱미터로 평수로 환산하면 약 43.212평이라는 아주 넉넉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요즘 지어지는 일반적인 아파트 30평대 후반에서 40평대 초반의 넓이를 단층으로 온전히 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덕분에 계단을 오르내릴 불편함 없이 모든 공간을 평면적으로 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내부 구조는 현관, 거실, 주방,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집의 중심이 되는 거실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어 오후 내내 깊숙이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만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43평형대 규모인 만큼 거실과 주방이 시원하게 트여 있어 개방감이 훌륭할 것으로 보이며 가족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방은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을 걸로 보이며 안방으로 쓸 수 있는 큰 방 하나와 자녀 방으로 활용하기 좋은 방 2개가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화장실 또한 2개가 갖춰져 있어 3, 4인 가족이 생활하더라도 아침 시간 분빔 없이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특히 주방 옆으로는 다용도실이 위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측면 방화문과 연결되는 구조라면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싱싱한 채소들을 밖에서 바로 들고 들어와 손질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살림 동선이 확보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집을 보실 때 가장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권리관계, 그 중에서도 임차인 현황입니다. 이 주택의 경우 매각물건 명세서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기록되어 있는 임차인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기록상 임차인이 없다는 것은 현재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고 있거나 비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 이는 곧 낙찰을 받은 뒤에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추가 비용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건입니다. 다음은 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 주변으로는 맑은 천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물가 근처라 그런지 운치 있는 펜션이나 맛있는 식당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있어서 평일에는 조용하지만 주말에는 제법 생기가 도는 동네입니다. 천을 지나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단독주택들과 정겨운 논밭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농촌 마을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미리 체크해 보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집의 대각선 방향으로 묘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상과 지적도를 종합해 볼 때 거실 창을 통해서 이 묘가 눈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골 전원주택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기도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신경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직접 현장에 가보셔서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며 시야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본인의 기준에서 괜찮은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 집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편리할지 교통편과 주변 편의시설 위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전원 생활을 결정할 때 가장 현실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차 없이 다닐 수 있을까 혹은 마트는 얼마나 멀까 하는 점일 텐데요. 먼저 대중교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집에서 조금 걸어 나가면 큰 길가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 보입니다. 거리상으로는 약 368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성인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도 6분이면 충분히 도착하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곳은 전형적인 외곽 지역이라 버스가 시내처럼 자주 다니지는 않습니다. 버스 배차 간격이 무려 320분, 그러니까 한 번 놓치면 대여섯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경유하는 노선도 그리 많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 집에서 생활하신다면 버스에 의지하기보다는 자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그렇다면 장을 보거나 급한 용물을 볼 때는 면소재지 쪽으로 나가시면 마트와 전통시장, 그리고 면사무소 같은 공공기관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거리는 약 6.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차를 타고 나가시면 8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것은 전원주택치고는 접근성이 매우 훌륭한 편입니다. 갑자기 식재료가 떨어지거나 급한 서류를 떼야 할 때도 큰 불편함 없이 금방 다녀오실 수 있는 거리입니다. 또한 이 집은 충청권과 경북권의 주요 도시들 사이에 절묘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은까지는 보은군청 기준 30km로 자차 36분 소요됩니다. 청주까지는 청주공항 기준 39km로 자차 52분 소요됩니다. 음성까지는 음성군청 기준 41km로 자차 46분 소요됩니다. 문경까지는 문경시청 기준 54km로 자차 1시간 10분 소요됩니다. 충주까지는 충주시청 기준 62km로 자차 1시간 1분 소요됩니다. 상주까지는 상주시청 기준 62km로 자차 1시간 18분 소요됩니다. 주말에 근교 도시로 나들이를 가거나 지인들을 만나러 가기에 적절한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2265입니다. 감정가는 3억 9,953만 2,80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본건 주택 있는 1번, 2번 땅 평당 가격은 60만 4,961원에 책정되었으며 제시외 건물 제외 주택 평당 가격은 528만 9,28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2억 7,967만 3천원이며 보증금은 2,796만 7,300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충청북도 괴산이며 상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256.332평이며 건물 평수는 제시외 건물 포함 54.405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4년 6월 16일이며 매각일자는 2026년 1월 5일 월요일에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보신 이 집은 전체적인 가격대나 규모를 고려해 보았을 때 단순히 주말에만 잠깐 들르는 세컨하우스용으로 쓰기에는 아까운 집입니다. 오히려 도심의 복잡함을 벗어나 공기 좋은 곳에서 터를 잡고 사실 실거주 목적의 분들에게 괜찮은 집입니다. 건물은 어느덧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뼈대의 외벽을 벽돌로 마감했기 때문에 구조적인 안정감이나 외관의 깔끔함은 신축 못지않습니다. 겉모습은 딱히 손댈 곳이 없으니 내부 인테리어만 취향에 맞게 살짝 수리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공간의 분리입니다. 예쁘게 가꾸어진 잔디 마당과 별도로 마련된 넉넉한 텃밭 공간은 전원 생활의 로망인 자급자족과 여유로운 휴식을 동시에 가능하게 해줍니다. 여기에 10분 거리의 마트권이라는 편리함까지 더해져 전원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했습니다. 다만 앞서 짚어드린 몇 가지 체크 포인트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지적도상 기호 5번 땅이 지분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전이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사전에 꼭 발급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각선 방향에 있는 묘지가 거실 뷰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도 현장 조사 때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